안녕하십니까. 신상학의 민주국민 제28회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최동욱 검찰총장의 사임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3일 최동욱 제39대 검찰총장이 자진 사퇴를 하였습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지시를 내린 불과 1시간 만에 사퇴를 결심하게 되었죠. 그의 말은 검찰의 총수가 법무부의 감찰을 받으면서 검찰을 지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최동욱 검찰총장의 비겁함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말대로 짧은 5개월의 기간 동안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검찰을 이끌어왔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공직자의 양심적인 직무 수행을 더 이상 어렵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법과 원칙이 무너지고 힘에 의해 법의 저울질이 달라진다 이 말입니다. 검사, 변호사, 판사 등 법조인이 되는 것은 철저히 법에 의해 사실과 진실을 가려내어 한 인생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이 최대의 의무요 신성시되는 작업일 것입니다. 그러나 최동욱 검찰총장과 같이 법과 원칙으로만 일하는 사람을 5개월 만에 쫓아내고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이 그들이라 하면 박근혜 대통령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되 그녀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국민을 향하여 휘두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막아야죠. 막아야 합니다. 최동욱 총장이 사퇴 압력에 굴복할 것이 아니고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보장하겠다고 공약한 것 지켜달라며 오히려 청와대에 탄원을 내는 것이에요. 그게 전술입니다. 그리고 여론을 만드는 거죠. 국가를 먼저 생각하였다면 자신이 사임 후에 정국이 어떻게 돌아갈지, 법이 어떻게 휘두르게 될지 왜 생각을 못하겠습니까? 자신만을 생각하였고 너무나 나약하게 무너져버린 당신 자신의 비겁함을 이 사람은 비난하는 겁니다. 양건 감사원장이 사임할 때도 참 비겁하다고 느꼈는데 이번에는 아주 처참한 심정입니다. 절대 권력의 대통령을 견줄 수 있는 핵심 권력의 수장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사람들로 채워지면 그녀의 권력이 이성을 잃어 감정으로 국민을 향하여 휘두르게 된다 이겁니다. 양건 감사원장이 사임했고 검찰총장마저 사임하였으니 누가 전두환처럼
이명박처럼 그들의 비리와 부패의 칼을 들이대겠습니까? 독송이 강한 세균의 썩은 살을 치료하지 못하고 가만히 보고만 있게 되었으니 결국에는 온몸이 썩어서 절명하는 날이 올까 두려울 뿐입니다. 이명박의 국민 사찰이 그랬죠? 4대강 속임수가 그랬죠. 퇴임 후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노무현, 김대중 역대 대통령들이 잘못하는 것을 시정하지는 않고 그들도 하는데 나도 한다는 심보로 큰 집 지으려고, 퇴임 후에 큰 집 지으려고 국유지를 국가 돈으로 매수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쳤죠. 이명박 형은 또 어떻습니까? 이상득이의 죄는 어떻고요? 이번에 풀려났죠. 그러니 한자리 하고 있을 때 왕창 해먹고 정치 탄압이다라고 끝까지 우기며 동료 의원 및 학연, 지연, 혈연 등을 동원하여 버티다가 정 안되겠으면 부도덕한 내가 잘못이다, 내가 부덕해서 그렇다 라고 하면서 잠깐 감방에 들어가서 병보속으로 작전 짜서 시행하고 또 안되면 특사 또는 사면 처리하게 계속적으로 시도한다. 이것도 아니다 싶으면 신문 등 평소에 친분 있는 기자들을 이용하여 여론화하여 절대자에게 압박을 가한다.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일 등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니 국민들도 다른 놈 되면 또 마찬가지라는 절망적 정서를 가지게 되어 자기가 속한 지역, 직업, 자기가 벌어들이는 소득, 학교, 고향에 의하여 보수가 되고 진보가 되는 아주 불행한 국민이 만들어내는 정치인들이 양산이 되어 계속적으로 사우스코리아의 불행한 정치의 역사를 되풀이되는 겁니다. 이번에 법무부는 국가의 중요한 사정기관의 책임자에 관한 도덕성 논란이 지속되는 것은 검찰의 명예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아니 검찰이 명예가 있습니까? 그리고 검찰이 국민에 대한 신뢰가 있나요? 참 웃기는 얘기 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논란을 방치할 수 없다며 감찰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지난번 김학의 차관 내정자를 끝까지 옹호하며 관철하려 했던 것은 뭡니까? 국민을 김태호 새누리당 의원의 말대로 국민을 홍호조십니까? 그렇게 보는 거죠. 친애하는 민주 국민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통합진보당은 공산당이 아니며 또한 새누리당과 김한길의 민주당 같이 정권만을 잡기 위해 존재하는 당이 아니고 오직 국민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는 절대적 사명으로 있는 것이니 조선시대 엘리트라고 할 수 있는 유림들에 의하여 그들이 힘을 얻자 쌍놈과 양반을 가리어
상반제도를 만들었죠. 그렇게 하여 민족이 일본에 망할 때까지 그 폐해는 이루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음을 국민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벼슬은 양반들만이 할 수 있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출신이 쌍놈이거나 첩의 자식도 양반이 돼, 첩의 자식도 양반이죠. 양반이 돼 벼슬을 할 수 없게 하였던 그러한 불공정하며 불평등한 제도를 개혁하고자 하였다가 기양가고 목숨 잃은 우리의 적지 않은 정치 개혁자들처럼 지금의 통합진보당은 바로 그러한 일등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 민족의 역량은 엄청나게 크며 강대국이 될 수 있는, 아니 최소한 주변국들로부터 간섭과 속국이 되지 않게 그 민족적 힘이 강해짐으로 통합진보당은 통일을 국시로 하려는 당이지 노스코리아의 지시를 받거나 그들을 무조건 따르는 종북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새누리당과 민주당, 정의당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고 친북은 있으되 종북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아프리카의 기아로 갓난아기들이 뼈만 남아 찍은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면 분명히 사람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듯이 노스코리아의 아기들이 뼈만 앙상히 드러내며 죽음을 기다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우시거나 가슴이 뭉클하여 아 하는 한숨이 나왔을 줄 믿습니다. 그럴수록 노스코리아의 정치 지도자가 미우며 더욱 미움이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붕괴시키고 노스코리안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시대를 우리가 만들지 않으면 누가 만들겠습니까? 주는 식량은 군량미로 쓰고 주는 돈은 핵무기 만든다고 햇볕 정책을 비난했던 정치들은 상대적 당에 대한 정치적 공세이지, 국민 여러분들은 핵무기 있다고 구소련이 안 무너졌습니까? 라고 말한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을 믿고 우리 모두 통일에 매진하고 또 노스코리아가 중국에 의존하여 우리의 국토를 뺏기지 않게 합시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필요하다면 말씀드릴 것입니다. 시작은 여러분이 진보당을 지원하고 통합진보당을 후원하여 부디 억울하게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빨갱이이며 내란 음모제를 씌워 사형하고자 했던 50 시절의 전두환처럼 하려고 하는 박근혜 대통령께 국민 여러분의 청원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매 선거 때마다 사람을 본다, 인물을 본다 하며
후보자들의 학력과 양력을 비교하시며 고르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무조건 통합진보당 후보를 찍어서 당선되게 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무조건이라 했는데 이것은 저의 심정이고 민주국민 여러분은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제 말에 따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혹시 사전선거법에 걸리나요? 당원도 아닌데. 하여튼 자, 이번에는 그들의 전술을 볼까요? 지난 6월 14일 검찰이 국정원의 대선 정치 개입 사건과 관련해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서 이미 예정된 것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 검찰총장의 그 사태에 대해서 국정원이 지난해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검찰 발표가 야권의 정권 송토를 위한 촛불 집회의 빌미를 제공하고 여권 수뇌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정치권의 한 인사는 검찰 수사 발표를 전후해서 청와대와 여당 내에서 최 총장이 통제가 안 된다, 몰아내야 한다는 등의 아주 강경론이 대두됐다고 하면서 최 총장의 사퇴는 예견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 수뇌부는 지난 11일 청와대 핫라인을 통해 최 총장 사퇴를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고, 자, 조선일보의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이 사실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이슈화하여 여권 및 구구 단체들과 기득권 우파들에 의해 더욱 의심을 가중시켜 결국에는 법무부 장관의 진상조사 지시로 사퇴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써먹는 우익들의 아주 전형적인 전술이에요. 국정원에서 이석기 의원의 RO의 Revolution Organization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여튼 RO의 공무원들도 가담하였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여 문제화하여서 진실은 상관없이 결국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기 위해 가장 많이 써먹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석기 의원을 더욱 쪼을 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이고, 공무원들 내에서의 그들의 코드가 맞지 않는 사람들을 골라내려는 작업의 명분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공무원 노조에 대해 곱게 보지 않는 시선이 청와대로부터 나오거든요. 저는 이번 최동호 검찰총장이 사퇴로 인하여 이석기 의원에 상당히 불리해졌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여도 코골이와 귀걸이로 어떻게 하여서든지 그를 사형 내지는 식물인간으로 만들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박근혜의 임기는 4년 반 정도 남았지만 전국 주도권을 빼앗은 새누리당이 현 정부부터 시작하는 대통령 연임제의 헌법 개정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중반쯤 지났을 때 하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요. 임기 한 3년쯤 되었을 때, 그때 지났을 때 민주당은 좋다면서 현 정부부터는 아니다라는 반대의 의견으로 대치하겠죠. 그러다가 다시 여야의 커넥션이 이루어지면 새누리당에 이끄는 대로 거수기나 할 것입니다. 아마 이번에 이석기 의원의 의회 내의 체포동의안 가결도 여야의 커넥션이
있지 않았나 의심해 봅니다. 감사합니다.